예, 뭐 통산 20번째 경기당 1포인트 시즌입니다. 벌써 이제 이 선수가 이제 뛴 지 20년 차가 되게 됐고, 이제 그 과정에서 매 시즌 경기당 1포인트 평균으로. 물론 이제 사실은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20대 초반에 그 뇌진탕 때문에 한 2시즌 정도 제대로 시즌을 보내지 못했었어요. 막 20경기, 30경기, 40경기도 못 뛴 시즌이 한 2시즌 정도 있었는데, 그걸 감안해도 사실은 뭐 20시즌이니까 그때 정말 페이스. 이제 사실은 호사가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크로즈비가 그때 뇌진탕이 심하지 않았어서 경기를 계속 뛰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기록을 세워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거든요. 뭐 어떻게 따지면 그런 것도 뭐 오베치킨도 어떻게 보면은 뭐 직장 폐쇄 때문에 이제 데뷔가 한 시즌 늦춰진 거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진짜 길게 뛰는 선수들은 또 커리어에서 이제 본인의 그런 통제할 수 있는 영역 바깥에서의 이런 좀 억까 같은 느낌으로 좀 그런 것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크로즈비 선수가 20번째 경기당 1포인트 시즌을 달성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버펄로전이었죠. 버펄로전 뭐 이제 좀 대패를 하기는 했는데 이 경기에서 한 골 터뜨리게 되면서 잔여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이제 크로비즈 선수가 지금부터 그냥 경기를 한 경기도 안 뛰어도 경기당 1포인트 시즌 달성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버펄로전 이제 마무리한 단계에서 72경기에서 80포인트이기 때문에 지금 피츠버그가 8경기 지금 피츠버그가 8경기 남아 있거든요. 일정이 이제 그때 이제 예전에 부상 때문에 좀 결정한 경기가 있었잖아요. 크로즈비가. 그래서 8경기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8경기 그냥 이제 출전을, 그죠? 그러니까 출전 안 해도 달성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출전을 해서 포인트를 하나도 못 올려도 지금 80경기 80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달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정정을 드려야겠다. 아까 좀 말 잘못했네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이제 바라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시즌 토털로 경기당 1포인트라는 거고, 잔여 경기 8경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렇게 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당 1포인트 시즌, 이것 때문에 단독 1위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경기당 1포인트의 시즌, 그러니까 시즌 토털로 이제 경기당 1포인트. 요 시즌이 20번째 시즌. 그러니까 이제 데뷔한 이후로 한 번도 이거를 이제 클리어하지 못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고,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은. 근데 이제 웨인 그레츠키 선수가 이전에 요거 이제 그 NHL 기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19시즌에서 경기당 1포인트 시즌. 이제 요게 그레츠키 기록이었었는데, 요거를 깼네요. 이번에 단독 1위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앞으로 이제 커리어가 조금 남아 있는데, 요 숫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사실 없지는 않습니다. 21까지는 무난하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들고, 그죠? 물론 이제 2시즌 남았는데 이제 그 다음 39살 시즌 좀, 근데 30대면은 또 모르겠다. 어쨌든 이제 그런 이야기도 좀 뒤에 하게 될 텐데, 이제 20시즌 연속이기도 하고, 어쨌든 이제 이거 단독으로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현역 기준으로 줄이면은 더 대단함이 돋보이죠. 그러니까 크로즈비 선수가 20시즌에서 지금 경기당 1포인트, 2위가 이제 말킨 선수가 15시즌에서 이제 1포인트 이상 이제 기록을 했었고, 오베치킨 선수가 14시즌에서 이제 1포인트 기록이거든요. 근데 요거 이제 생각을 해보셔도 대단한 모습입니다. 참고로 오베치킨은 올해도 들어가 있어요.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뽑았기 때문에 올해도 일단 들어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베치킨은 엄밀히 말씀드리면 13번이고, 이제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올해도 이제 어떻게 보면 경기당 1포인트 가능성이 꽤 높거든요. 뒤에도 이제 하나 보시겠지만.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올해 쳐줘도 이제 크로즈비의 기록에 6시즌이나 어쨌든 이제 뒤처지는 모습입니다. 뭐 이게 뭐 사실 이게 떨어진다라고 해서 이제 뭐 오베치킨이 크로즈비만큼 위대하지 않느냐라는 그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것도 대단한 거죠. 그죠? 시대에 정말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는 이 오베치킨과 크로즈비가 어쨌든 시즌 경기당 1포인트 이거를 집계를 했을 때 6시즌이나 차이가 난다는 거는 사실 이건 좀 의미하는 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기당 1.1포인트 시즌으로 이제 조금 이제 조정을 했을 때는 어땠을까? 뭐 이랬을 때는 당연히 그레츠키가 좀 많긴 했어요. 18시즌이었고요. 크로즈비 선수가 17시즌이고, 르미에 선수랑 메시에 선수가 15시즌. 괴물들이 이제 서서히 소환이 되죠. 경기당 1.1로만 0.1만 올려도.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1.15 정도 더 올려가지고 경기당 1.25포인트 시즌으로 봤을 때도 그레츠키 선수가 16번, 그리고 르메 선수가 15번, 그리고 크로즈비 선수가 10번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쨌든 탑3 안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결론 말씀드리면은 1.1로 올려도 그렇고 1.25로 올려도 그렇고 경기당 탑3 안에 들어갑니다. 올타임에서. 시즌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참 대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경기당 0.6 어시스트. 지금 크로즈비 선수가 지금 거의 한 매 시즌 이제 경기당 0.6 어시스트 정도는 하고 있고, 그리고 0.35골 정도는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즌 경기당 0.6 어시스트 이상 시즌 수를 봐도 그레츠키랑 크로즈비가 20시즌. 이건 이제 둘이 동률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것도 내년에 하나 더 하면은 크로즈비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론 프랜시스 선수가 19시즌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당 0.35골 이상 시즌 수도 크로즈비 선수 20시즌이었는데, 오베치킨 선수도 20시즌, 그리고 고디아우 선수가 22시즌. 뭐 이렇기 때문에 뭐 저 기록은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이제 이런 부분, 뭐 시즌 이 평균으로 이렇게 이제 딱 때려봐도 상당히 고점, 상당히 이제 높은 위치에 있는 부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죠. 참고로 0.35골과 0.6 어시스트를 82경기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는 29골, 약 29골, 그리고 약 이제 49개의 어시스트로 이제 환산이 되게 됩니다. 뭐 사실 이거는 이제 결국 경기당 1포인트도 안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정도만 사실 뽑아줘도 어떻게 보면 리그 내에서 포인트 랭킹 한 15손가락, 20손가락 안에는 매 시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사실 이 정도만 한다고 해도. 그런 과정을 생각을 하셔도 뭐 이제 커리어 내내 진짜 이게 뭐 최저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걸 찝어낸 거기 때문에 뭐 이것도 당연히 대단하다라고 봐야 되는 기록입니다. 이제 뭐 뒤에도 또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만. 참고로 이제 NHL에서 역대 37살, 크로즈비 선수가 지금 37살인데 37살 시즌에서 시즌 토털로, 그러니까 경기당 1포인트를 달성한 선수가 딱 12명밖에 없었습니다. 딱 12명 중에 한 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그 12명의 이제 포인트 랭킹을 뽑아봤을 때는 크로즈비 선수가 80포인트, 그리고 장 벨리보, 장 라텔 선수가 82, 84포인트, 그레츠키가 이제 90포인트인데 지금 이제 8경기가 남아있으니까 모든 경기를 출장한다라고 봤을 때 어쩌면 그레츠키 선수의 기록에도 지금 손이 안 닿을 수준은 아니죠. 그러니까 8경기 남았는데 10포인트니까 쉽지는 않겠지만은 손에 닿을 수도 있는 그런 거리이기 때문에 37살 뭐 토털 포인트 시즌에서도 상당히 이름을 남길 수도 있을 것이다. 뭐 이제 이렇게 바라보셔도 이제 틀리지 않고 5위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는. 5위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이제 경기 숫자로 따져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뭐 사실 이 선수들은 이제 경기들을 다 이제 소화를 했고, 뭐 라텔이나 그레츠키는 82경기, 80경기 소화를 했는데, 벨리보 선수는 이제 69경기 기준에서 이제 82포인트. 뭐 이것도 대단한 건데, 근데 어쨌든 크로즈 선수가 8경기가 남아있으니까, 8경기 더 하면 못해도 한 87, 8 정도? 87 하면 또 그것도 재밌겠네. 어쨌든 이제 그 정도는 될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올해도 크로즈비 선수가 정말 대단한데, 이븐 스트렝스 포인트 랭킹을 바라보시면은, 이 뭐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뭐 여기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NHL 이븐 스트렝스 포인트 랭킹에서 크로즈비 선수는 리그 공동 7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즈비 선수와 프로타스 선수가 지금 59포인트씩 올려가지고 7위고요. 그리고 맥데이비드 선수가 그 위에 있는데 61포인트네요. 이제 이런 과정에서도 지금 바라보시면 올 시즌에도 정말 경기력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라는 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크로즈비 선수보다 올 시즌 이븐 스트렝스 포인트가 낮은 선수들은 샤이플리 선수가 57포인트, 그리고 아이클, 란타넨, 마너, 로버트슨 이런 선수들이 55포인트입니다. 이제 이렇기 때문에 이제 요 크로즈비 선수보다도 낮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이 선수들이 이제 올해 이제 특히 이제 샤이플리, 아이클 같은 경우에는 진짜 리그 최고급이다라는 거를 뭐 본인이 증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로버트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정말 이제 포인트를 많이 쌓으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뭐 마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대단하다라고 바라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더 놀라운 게 뭐냐면은 5대5 포인트로 들어가면은 심지어 1위예요. 그러니까 리그에서 5대5 포인트, 아까는 이븐 스트렝스 포인트를 이제 토탈로 이제 따져본 거였고, 5대5 상황에서 포인트를 따져봤을 때는 크로즈비 선수와 쿠체로프 선수가 53포인트로 공동 1위입니다. 이게 지금 뭐지? 물론 이제 쿠체로프도 이제 슬슬 이제 조금은 나이가 이제 들었는데, 이제 30인가? 29인가 30이죠? 그런 느낌인데, 이제 뭐 7살 더 이제 어린 선수, 뭐 이제 이런 선수들이랑 거의 포인트를 똑같이 뽑아내고 있다. 5대5 포인트를. 뭐 이것만 보시더라도 리그 공동 1위라는 수치를 보시더라도 얼마나 올해 진짜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죠. 참고로 5대5 포인트에서 이제 크로즈비 선수의 위치는 어시스트 39개 1위, 그리고 이제 포인트 53포인트가 공동 1위고, 프라이머리 어시스트 있잖아요. 이제 1차 어시스트 22개이기 때문에 공동 1위였습니다. 예, 대단해요. 물론 이제 골은 이제 그렇게 많지, 뭐 순위가 그렇게 높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포인트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5대5 상황에서 이 정도로 이제 압도적인 결과를 내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측정치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탑 스피드 이런 건 좀 떨어졌어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데 32km 이상 가속 같은 경우도 146회 실시를 하면서 상위 12%뭐 괜찮은 편이고, 60분당 활동량을 바라보셔도 이제 15.71km를 뛰면서 상위 41%니까 이게 물론 상위 41%가 좋습니까? 라고 하면 좋진 않아요. 근데 그래도 정말 어떻게 보면은 뭐 왕성하게 뛰어주는 부분이라든가 활동량이라든가, 왜 우리 보면은 센터들이 나이 먹고 발 느려지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죠? 활동량 좀 떨어져가지고 윙으로 포변을 한다라든가 이런 것 좀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별로 이제 해당이 되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상위 41%라는 수치가 좋은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면은 충분히 괜찮은 수치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제 스트림이 굉장히 또 오랫동안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선수가 골을 넣는 능력 자체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이제 올해도 역시나 이제 득점력, 결정력 뭐 이런 부분 대단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또 연한 부분이 또 많이 이제 연할수록 좋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 과정에서 뭐 로우 슬롯이라든가 하이 슬롯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뭐 27% 이상의 이런 이제 굉장히 고득점을 이제 과시를 하는 이런 모습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뭐 역시나 뭐 명불허전이지 않나 뭐 이제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결정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슈팅 196개는 상위 6%, 그리고 이제 골 26골도 상위 10%, 그리고 이제 슈팅 퍼센티지 같은 경우는 13.1%는 상위 50%니까 지금 이제 골이랑 유효 슈팅 같은 부분에서는 역시나 최상위권을 달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뭐 이제 쏜 만큼 결과 역시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슈팅은 그 네트 앞에서 어제 똑같은 이야기를 했지만 그 네트 앞에서 이렇게 좀 죽치는 선수들, 그죠? 좀 파워포워드 유형이라든가 스크리너 이런 선수들이 사실 슈팅 성공률 이런 건 좀 지분이 좀 센 편이기 때문에 이런 건 사실 근데 13.1%라고 해도 사실 굉장히 좋다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 37살 시즌이잖아요. 근데 이제 NHL 역대 37살 시즌의 골 랭킹을 보시면은 크로즈비 선수가 7위에 올라 있더라고요. 그냥 37살 시즌만 대상입니다. 37살 이상이 아니라. 그래서 뭐 이런 부분도 이제 대단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뭐 팀 레전드라고 하시는 마리오 르미에 선수라든가 고디아우 선수 지금 3골 차니까 이것도 이제 지금 아직 남은 8경기 남았으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이제 쭉쭉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경기당 포인트 좀 살펴보시면, 물론 20대 갔을 수는 없습니다. 뭐 사람은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20대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크로즈비 선수가 이제 18살에서 29살까지 경기당 이제 평균 시즌 기준, 그냥 전체 평균을 따져봤을 때 경기당 0.49골 득점을 했고, 그리고 이제 0.82 어시스트를 이제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30살 넘어서도 사실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었어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30살 이후, 지금 이제 30살부터 37살까지 시즌을 이제 이렇게 토탈로 봤을 때 경기당 0.42골. 이제 어시스트 같은 경우에도 경기당 0.73 어시스트이기 때문에 물론 떨어졌죠. 근데 이제 그래도 이 정도라고 하면은 충분히 좋은 모습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30대 들어와서도 시즌별로 이렇게 따져봤을 때는 굉장히 좀 꾸준합니다. 그러니까 확 꼬라박고 그런 게 없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초록색이 이제 경기당 어시스트고 파란색이 이제 경기당 골인데 0.35, 0.44, 0.39, 0.44, 0.45, 0.4, 0.51, 0.36 이런 느낌이고, 어시스트 같은 경우 0.7382, 0.76, 0.79, 0.77, 0.73, 0.63, 0.75. 물론 이제 0.63 어시스트로 이렇게 좀 내려갔을 때는 또 골이 올라갔으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고려를 하셔도 30대 들어서도 굉장히 꾸준한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선수들도 있기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30대 이제 초반에는 이제 정말 높은 페이스로 공행진을 하다가 이제 중반 이후로는 이제 포인트 생산을 쭉 꺾이면서 어떻게 보면 이 평균이 그러니까 30대 토탈로 따졌을 때는 경기당 1포인트긴 하지만은 이게 결국 이제 좀 평균이 맞춰지는 그런 느낌도 그런 선수들도 없지는 않는데, 지금 크로즈비 선수는 보시면은 이거 이제 골이랑 어시스트 숫자 더해 보시면은 1을 못 넣는 시즌이 없죠. 30대 이후로 들어와도 이제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셔서도 굉장히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거 이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크로즈비 선수의 계약은 26, 27 시즌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생각보다 올 시즌 끝나면 이제 내년, 내후년 남았는데, 그러니까 39살 시즌까지. 물론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한 1년 정도 더 하고 이제 40살 딱 채우고 끝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이 39살 시즌까지 계약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과 같은 트렌드가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만약 38살에도 경기당 1포인트 시즌 그리고 39살에도 1포인트 시즌을 이렇게 달성을 하게 되면은 NHL이 재밌었던 게 찾아봤는데 38살 때 시즌 토탈로 경기당 1포인트 달성한 선수는 애덤 오츠 선수 한 명밖에 없었어요. 0001 시즌에. 요 한 명밖에 없었다라는 게 굉장히 좀 이질적이긴 했었는데. 근데 재밌는 게 39살 들어가면은 또 굉장히 많습니다. 고디 하우, 장 라텔, 장 벨리보, 조니 뷰식, 알렉스 오베치킨. 오베치킨은 그러니까 올해 지금 달성을 하고, 물론 오베치킨은 지금 확정은 아니죠. 예. 근데 이제 오베치킨은 지금 이제 달성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름은 들어가 있는데 39살은 크게 보면은 5명. 그죠? 적게 보면은 4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40살에 경기당 1포인트는 3명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어쨌든 진짜 이렇게 매년 이렇게 만약에 크로스비 선수가 38살도 달성을 하고 39살도 달성을 하면은 이렇게 매 시즌 이렇게 이름을 남기게 되는 것도 참 대단하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이제 또 이 대열에 합류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이 이름에. 그래서 진짜 뭐 이제 사실은 이제 슬슬 이제 이런 선수들이 이제 결국 황혼기, 커리어 황혼기, 오베치킨도 마찬가지고 이제 엊그제 이제 뭐 플레리 선수 그 마지막에 악수하는 것도 보셨겠지만 결국 이제 플레리가 조금 더 앞에 뽑혔지만 어쨌든 비슷한 세대를 공유하는 선수들이거든요. 이제 하나둘씩 어떻게 보면 좀 은퇴를 선택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결국 이제 오베치킨이랑 뭐 크로스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조만간 이제 뭐 선생활을 마무리될 수 있는 오베치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번 계약 끝나면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본인의 입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디나모 모스크바로 갈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이제 한두 명씩 이제 좀 아쉽지만 은퇴를 선택을 하게 될 건데 어쨌든 이제 은퇴를 선택을 하기 직전까지의 크로스비 그리고 이제 오베치킨도 마찬가지겠지만 당장 오베치킨은 이제 원래 또 그레츠키 또 기록 하나 굉장히 중요한 기록 하나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전설들의 마지막을 좀 씁쓸한 이야기지만 확인을 하시면 두 눈으로 확인을 하시는 그런 부분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이렇게 준비를 한 내용을 마무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